안녕하세요. 웨이커 현기종입니다. 2월 18일 금요일 미국 증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군사긴장도 고조되는 소식이 있었고 금리 관련 이슈도 있었는데 그래서 좀 증시 전반이 또 이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 의견이 나오면서 또 주가 부진하는 양상이 나왔고요. JP모건은 또 반등했는데 한번 이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가 다 하락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 마감한 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군사긴장 고조 소식이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확신을 한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확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하면서 이게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전에 그 뭐 군사 훈련 하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철수한 거하고는 또 별개로 계속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또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연준의 메스터 이분 그 연준 의원이신데 여기 보시면은 인터레스트 레이트 should rise인데 이제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이제 금리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 인터레스트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메스터 위원이 금리를 대공황이 오기 전에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다시 한번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좀 시장이 취약했고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를 했어요. 네. 애널리스트 데이를 했는데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제 인텔의 플랜이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인텔이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인텔의 그 공정 기술에 대한 진전의 노이즈가 계속 있었잖아요. 인텔은 지금 뭐 AMD 같은 경우 CPU 쪽에서 5나노 공정 들어가고 하는데 인텔 막 10나노에 머물러 있고 생산 차질도 계속 빚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AMD가 인텔의 그 PC용 CPU는 역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인텔이 계속 주가가 부진해왔고 시가총액도 이제 AMD가 인텔을 넘어갔죠. 네, 이런 변화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인텔의 이제 새로 취임한 겔싱어 CEO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인텔에서는 지금 목표를 이제 2025에서 2026년까지 앞으로 그 이제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팹도 짓고, 네, 새로운 팹도 짓고, 그래서 이익률도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어,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은 좀 어렵지 않나. 네, 2024년까지에 대한 그러면 2025년에 그 공장이 지어진다고 하면 2024년까지 인텔은 또 더 비용 지출이 늘어날 테고 그리고 생산 공정도 지금 그 전 세계 1위의 TSMC와 2위의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인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애널리스트 데이를 한 이후에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너스 5%.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고 그러면서 또 거꾸로 그 AMD 같은 경우는 네, 그 소식에 올랐죠. 네, AMD는 플러스 1% 지수 시장이 부진했는데 그래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JP모건도 상승을 했습니다. JP모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JP모건의 이제 체이스, 그러니까 금리와 관련된 아무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은행 부문의 이자 수익이 확대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소폭 보여줬고요. 그리고 어제 또 제너럴 일렉트릭도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G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프로핏과 관련한 그러니까 이익과 관련된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서플라이 체인하고 그 레이버 이슈는 이제 최근에 미국 내에서 그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기업들이 좀 코로나와 뭐 여러 가지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를 같이 경고를 했고요.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제너럴 일렉트릭도 시장도
안 좋았지만 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제 경제지표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그 경제지표 중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GDP 발표하고 뭐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시장 소비자 신뢰 지수는 앞으로 그 소비 시장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고 GDP와 뭐 여기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연준의 이제 2월 말 다가오죠. 그래서 다가오는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고 또 이 수치가 나오면 또 코멘트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함께 살펴보면 좋은 이슈일 것 같습니다. 차주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이외에도 뭐 이렇게 보시면은 홈디포 우리 알고 있는 기업 많이 사람들이 투자한 기업 중에 뭐, 뭐 알리바바 그룹 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지난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게 화두가 됐었죠. 엔비디아가 그 이후에 굉장히 시장의 부진과 함께 그 애널리스트들의 여러 의견이 갈리면서 부진을 겪고 있었는데, 네, 이번 주에 다가오는 주에는 또 어떤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